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논어 공부는 하기편 제10장입니다.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금문어 자공활, 자금문어 자공활, 부자 지어 시방야, 필문기정, 부자 지어 시방야, 필문기정, 구지여 억여지여, 자공활, 부자 온량 공금양 이득지, 부자지 구지야 기저 이호 인지구지여,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글이 좀 길죠. 자금은 뭐 이런저런 설이 있습니다만은 대개 공자의 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 아니다, 전혀 아닌 사람이다, 혹은 자공의 제자이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 어쨌든 후대에 공자의 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자공에게, 아마 자금은 자공보다 제자 가운데서도 나이가 적은 어린 제자였던 것 같아요. 자공에게 묻기를, 부자는 바로 공부자, 공자님이죠. 공자님이 지어 시방이요, 시방이라는 이 나라라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라는 뜻입니다. 공자가 이곳 여러 나라를 14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상을 펴려고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한 나라도 어느 나라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하여간 14년 동안 이른바 철환천하라고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었죠. 공자님께서 어느 나라에 갔을 때 반드시 그 정사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정치에, 그 나라의 정치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필문기정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들을 문자라는 것은 이 나라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요 자발적으로 그 어느 나라에 가서 관직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이 관직을 달라고 자기가 어떤 뜻을 표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면 여지요, 그 나라의 임금이나 그 나라의 귀족들이, 특히 임금이 공자님을 알아보고 공자님에게 일종의 약간 벼슬을 주느냐, 뭐 전혀 안 받은 게 아니라 받았다가 금방 또 그만두게 되고, 또 실직이 아닌 그 명예직이나 뭐 이런 한직을 뭐 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공자는 끝내 자기의 뜻을 실현할 이 상황에 가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서 그 관직을 얻으려고 한 것이냐, 아니면 그 나라의 임금이 알아서 공자님을 대우하시는 것이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자공이 말하기를, 부자는 온량 공금 양이 득지, 부자는 다른 사람과 달리 따뜻하고 온화하며 선량함과 공손함, 공경함과 건박함과 검소함과 또 사양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으로써 그 자리를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이 지는 벼슬 자리를 얻는 것은 제시사라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이 접두 허사예요. 이호 이제 상해야 돼요. 이호 인지 구지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유색객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과장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이 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뭐 이 권력 있는 신하에게 접근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벼슬 자리를 구하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그러니까 공자가 바로 온량 공금 이 양이라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 벼슬 자리를 구하려고 하고 또 얻기도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처럼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해서 자기 선전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 저열한 방식으로 벼슬자리를 얻으려고 하신 적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자곡이라는 제자가 정말 훌륭한 제자죠. 그걸 공자님의 그 상황을 잘 모르는 제자들에게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공자님을 일종의 옹호하는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보면 후세에 보면 되게 보면 어떤 이 고위관직이나 자리가 있으면 피 터지게 대가리 터지게 참 머리 터지 대가리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겠죠. 이 머리 터지게 피 터지게 싸워서 실력이 아니라 줄을 달고 권력을 이용하고 사람 인간관계를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리를 차지하는데 공자님은 전혀 그렇지 않고 이 온화함과 선량함과 공손함과 검소 건박함과 사양하는 마음 이런 것으로서 얻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 주자가 이렇게 한 주자가 이 다섯 공자의 이 공자께서 이런 5가지로 이 벼슬자리를 추구하셨다 이렇게 보지 않고 4가지로 끊습니다. 올량공검에도 끊어요. 그래서 공자님은 워낙 온하고 양하고 공하고 검한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항상 사양하는 마음으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준다고 덥석 받아 챙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사양해서 부득이한 상황에서 벼슬을 받는, 물론 그 실직은 별로 받지 못해 봤습니다만은 그렇게 했다고 봐야지. 이 과거의 어떤 문장이나 보면 항상 이 4가지를 얘기하지 5가지 미덕을 연결시키는 건 없다. 이런 그 아주 문법적이면서도 또 상당히 그 이 합리성이 있는 그러한 해석을 하셨어요. 네. 이건 아마 중국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 해석을 알게 되면 공자께서는 워낙 성품이 이런 분이었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겸양의 덕을 발휘하다가 부득이한 경우에 이 벼슬 자리를 얻는 것이지 자가 발전을 하고 자기 과장을 하고 자기 선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얻는 그런 저열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그죠? 그래서 과거의 그 참 선비들은 벼슬 자리를 항상 보면 이런 방식으로 했는 분들은 후세에 참 훌륭한 이름을 남기고 존경의 대상이 되었지만 참 그 권문세가에 빌붙어서 이 참 이 능력 이상의 그 자리를 얻는 이런 이 참 뭘까요? 속물들을 경계하는 이 참 좋은 좋은 이 귀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무한 경쟁 시대에 공자님처럼 이렇게 올량공검 이런, 그리고 거기다가 그걸 바탕으로 하는 양보를 하는, 이렇게 해서 특이하게 그분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만 찾아간다. 이게 정말 이 원리 원칙이고 참 좋은 것이겠습니다만은 세상에 이 탕류가 흐르는 세상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황당한 소리 같죠. 그러나 원리 원칙은 항상 살아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자금 문어 자공활 부자지어 시방야 필문기정 구지어 억여지어 자공활 부자 온량 공검 양이 득지 부자지 구지야 기저 이호 인지 구지여,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훌륭한 그 허생이라는 이 문법학자는 요거 있죠. 요 기저 할 때 저자, 요것은 뭐냐면 이 구절 중의 어기사, 구중어기사, 기사, 구중어기사라고 그러죠. 이런 용어를 쓰셔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어기사니까요. 어기사는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요즘식으로 물음표 이런 걸 다뤄놨습니다만은 사실 요 여자가 바로 물음표로 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알면 이거 쓸 필요가 없죠. 그러나 더욱 친절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자가 이 여자는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 이거 똑같은 글자입니다. 이것은 바로 물음표라든지 혹은 느낌표의 감탄사, 감탄부호로 쓰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더 쉽게 이게 물음표구나 이렇게 여자가 여기서 물음표구나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봐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이 공자님의 참 겸양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받아들이는 그러한 참 고고하고 숭고한 면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